안녕하세요, 달트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뭔가 그동안 메이크업 튜토리얼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제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인데 지금 제가 23살, 2017년도고 제가 다이어트 마음을 먹은 거 2014년도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맘먹고 식단 조절도 하고 뭔가 딱 탄력이 받은 시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저가 있기까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운동도 물론 중요하고 다이어트 하면은 가장 가장 흔히 아는 사실이 있잖아요. 뭐 시기는 90%? 80%에서 90%, 운동이 10%에서 20%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대하는 마음. 지금 제가 총 감량한 킬로그램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체중을 재본 게 처음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충격 먹었던 딱 그날 이제 체중을 재고, 그 이후로는 체중을 안 재고 옷 입는 사이즈로 쟀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몇 킬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X라지를 입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X라지를 입었었고, 심지어 X라지에 고무줄 바지를 입었는데도 막 옆구리 살이랑 이런 게 튀어나와서 되게 불편해했었어요. 허리가 거의 32? 진짜 청바지를 사러 가면은 그 여성용 청바지들은 골반에 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안 맞더라고요. 여성용 바지는, 그리고 제가 너무 낑겨서 타이트해가지고 못 입겠어가지고 남성용 청바지 32 사이즈를 입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고 나서 PT를 받았어요. 약 3개월 정도? 근데 3개월 정도 해서 뭐 키로수로 따지면 한 62kg에서 53kg, 4kg까지 감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PT쌤 말만 듣고 막 식단 조절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을 막 빼고 나서 이제 옷 입을 것도 많고 막 쇼핑 왕창 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무슨 예비대학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놀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막 너 살 너무 많이 빠졌다, 너 이제 완전 날씬하다, 이제 그만 빼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되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점점 막 나 이제 그만 빼야 되나? 막 나 이제 그만 빼도 될 것 같아. 나 너무 수고했어. 이런 생각 들면서 스스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보통 그냥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살이 쪄도 다시 뺄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 이게 뭔가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그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진짜 그냥 근자감이죠. 진짜 근자감만 엄청 생겼어요. 막 나 이만큼 먹어도 난 살 안 찔 거야. 내가 그렇게 운동했는데 내가 왜 살이 쪄? 이런 마인드랑, 내가 먹고 내가 내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 이 생활에서 스스로의 그런 나태함을 막 계속 합리화시켰어요. 난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난 이렇게 뺐는데 나 다시 또 하려면 다시 맘만 먹으면 나 언제든지 뺄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진짜 정신줄을 놓고 엄청 먹었어요. 술을 처음 마셔보니까 또 이제 막 신기하잖아요. 주량도 알고 싶고 애들이랑 노는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술게임 1학년 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처음 해보면은 신세계잖아요. 빵이 또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술만 마시고 나면, 저는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냥 진짜 그때도 막 괜히 또 머릿속에 막 살찔 것 같으니까 안주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셨어요. 진짜 애들이 막 보면서 너 독하다고, 너 어떻게 안주도 안 먹고 술만 마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정작 앞에서는 안주를 안 먹어놓고 뒤에 가서 이제 술 마시고 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술이 깰 때쯤에 막 뭐가 먹고 싶어요. 진짜 신기한 게 막 빵도 땡기고 막 아이스크림도 땡기고 단 게 저는 땡기더라고요.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맨날 집에 갈 때 편의점 들려서 뭐 막 달달한 거 사가지고 가서 밤에 먹고 자고. 이게 진짜 편의점과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언제 진짜 살이 쪘다라는 걸 딱 알게 되었냐면, 친구들과 학생회를 들어갔는데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야유회를 가서 이제 피구를 하다가 뒤에 어쩌다 이렇게 멈춰서 있는 사진을 찍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 사진을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저 여동생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태그되는 그 사진을 이렇게 봤나 봐요. 근데 뒤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멈춰서 이렇게 찍혀있는 그 사진을 저만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막 거울이 아니라 그 핸드폰 셀카 어플로 이렇게 저 자신을 맨날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셀카 어플로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내 진짜 현실 모습일 거다라고 맨날 현실 도피하면서 살았는데 딱 그 사진을 뭔가 딱 정면에 마주하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충격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진짜 막 엄마한테 부탁해서, 엄마도 너무 많이 찐 거를 아니까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 도시락도 싸주고, 학교 가서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밥 먹는데 저는 막 닭가슴살 먹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때 더 쪘어요. 진짜 그 식단 조절한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하게 땡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마음을 먹고 나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가 그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 걸 보니까 한약 다이어트를 시켜줬어요. 뭐 식욕이 좀 떨어진 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정말로 살이 안 빠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뭘 먹은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진짜 그때는 정말 맹세코 안 먹었어요. 근데도 그렇더라고요.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다시 PT였어요. PT로 성공을 했었으니까 다시 PT를 하면 뭔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또 무슨 막 100일 챌린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비포 사진 막 이렇게 배 튀어나오게 찍고 뭐 애프터 막 홀쭉하게 해서 사진 찍어서 누가 가장 많이 뺐는지 뭐 그런 거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헬스장에. 근데 이제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 담당해주시던 그 트레이너 분이 뭔가 굉장히 그때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때 저는 되게 멘탈이 엄청 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막 나 스스로도 뚱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한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되게 좌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한테는 할 수 있어. 넌 이제 너 할 수 있어. 꾸준히 하면 빠져. 약간 이런 식으로 응원의 말이 필요했던 되게 그런 마음이 엄청 아프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진짜 막 뒤로 이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배를 후 하고 힘을 후 하고 이렇게 주면서 배를 최대한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뭐 사진이니까. 근데 뭐라 그러지? 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이게 저 나름대로,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남자 트레이너 선생님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후 하고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배에 긴장이 되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막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뚱뚱하니까 그냥 힘 쭉 빼고 내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진짜 이제 뭔가 그분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 뒤로도 운동을 같이 하러 갔는데 진짜 갈 때마다 계속 사람 가슴에 비속 꽂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정신이 너무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할 것 같고 그냥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데요. 이거 환불해 주시면 안 되냐고 환불하고 그냥 헬스로 변경해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엄마도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엔 이제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가장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게 엄마니까 엄마가 그래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헬스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닥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게 그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걷기 다이어트였어요. 음식 조절은 따로 안 하지만 저녁 5시 이전에 이제 밥을 5시 이전까지만 뭘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경보로 운동을 걷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그걸 해서 생각보다 그때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한 8kg 정도 뺐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성공을 했었던 다이어트니까 뭐 한약도 해봤고 줄넘기도 해봤고 디톡스도 해봤어요. 덴마크도 해봤었고.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해봤는데 가장 성공했었던 게 걷기 다이어트여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 러닝머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러닝머신 6.8 속도로 놓고 하루에 2시간씩 걸었어요. 그렇게 이제 걷다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요가 왔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소홀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보니까 살이 탄력이 없어질까 봐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PT를 배웠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근력 운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근력 운동 해봐야겠다. 일단 근력 운동 중요하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유산소만 또 2시간씩 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1시간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1시간, 유산소 1시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근력 운동을 그렇다고 뭐 1시간을 꽉 채운 건 아니었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영상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한 4개? 정도 처음에 10분짜리 4개 정도씩 따라하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팔 운동하고 다리 운동하고 그다음에 배 운동하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러닝을 또 이렇게 걸었죠. 이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점점 그게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가 갑자기 이 뭔가 탄탄해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로. 그리고 그때는 이제는 뭔가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살이 안 빠졌을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을 빼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난 오늘도 운동해 왔어. 난 되게 잘했어. 약간 스스로 운동을 하러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맨날 똑같은 운동만 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고 저녁에. 그래서 막 어느 순간 되니까 헬스장에 계시는 PT 선생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기보다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솔직히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뭔가 운동복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스장에 있는 그 고무줄 바지에 막 그런 반팔 티셔츠를 입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너무 반바지가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반바지가 가뜩이나 더 야해 보이는 거예요. 짧아져서 살 때문에 말려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지가 이제 운동하다가 한번 찢어진 적도 있어가지고
뭔가 거기는 운동복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운동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빠가 이제 100 사이즈를 입는데 그 100 사이즈 옷을 입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PT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서 뭔가 주변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점점 이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 힘주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팔 부위의 운동을 할 때 이 팔 뭐 예를 들어 삼두근 쪽 운동을 한다 치면은 이 삼두근 쪽에 힘을 최대한 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바디쇼, 바디쇼라든지 그런 예능 프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상체랑 하체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월수금 상체 운동, 뭐 화목토, 뭐 하체 운동, 일요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막 그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상체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운동 하루 빠지고 나면은 하체 운동 못했으니까 뭔가 하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워낙 수요일 날은 상체 운동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하체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운동 한 번 못하면 그땐 되게 철렁이고 살이 찌는 것 같고 막 엄청 조급해졌었는데 이제 그런 하나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더라도 나는 절대로 운동을 그만두지 않아야지. 운동을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살이 잘 안 빠지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제는 뭔가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막 뉴스랑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연예인들도 솔직히 평생 관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저는 먹을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식단 조절을 하면서 물론 뺄 수도 있어요. 식단 조절하면 금방 빼니까. 근데 식단 조절을 해서 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또 몰아쳐올 후폭풍이 무서웠었고 그다음에 평생을 제가 뭐 안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돈이 걸려 있으면은 뭐 연예인들은 그런 직업이니까 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살이 찐다고 해서 뭐 저 스스로만 괴롭고 저 그럴 뿐이지 뭐 딱히 뭔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거나 제 생계에 문제가 된다거나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연예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는 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되게 감동적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막 괜히 그냥 뭔가 연예인들은 더 힘들겠지. 연예인들은 진짜 빡센 식단에 소련이 막 TV에 나와서 막 그 다이어트 하는 거 막 50kg인데 막 타박받고 막 그런 영상이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더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오히려 저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 압박받는 상황이 있구나 라면서 그냥 저 스스로가 굉장히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식단 조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식단 조절로는 빼도 다시 요요 올 것 같고 의미가 없었는데 운동은 하면은 언젠간 빠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먹는데 내가 솔직히 평생 식탐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도 아픈 날이 있을 거고 하다못해 죽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땐 살이 빠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다이어트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 내내 최대한 빠지지 않고 7일 동안 다 완벽하게 운동을 나가는 거. 딱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점점 살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옷이 이제 막 타이트했던 게 헐렁해지는 게 느껴지고 막 주변에 아주머니들 살 많이 빠졌다고 얼마나 빠졌어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막 그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막 몸짱이셨는데 이제 막 와서 운동하시는 거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막 어머 진짜 운동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또 그런 것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새로 끊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다닐지 아니면 딴 데 갈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 생기면서 막 거기 가서 이제 가족끼리 다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엄마도 계속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살이 빠지니까 막 그걸 보면서 자기도 살 빼고 싶다고 같이 다니자고 해서 이제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를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GX를 묶어서 같이 싸게 하길래 이제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뭐 스피닝이랑 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1년 동안 계속 러닝만 뛰다 보니까 유산소가 좀 지루해지던 차여가지고 이제 유산소를 좀 재밌는 걸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새로 이제 끊으면서 뭔가 빨리 운동하고 싶은데 안에 보수 공사 좀 하고 리모델링 좀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그 동안에는 이제 수영을 다녔어요. 이제 엄마가 사실 저랑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수영에 되게 빠져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뭐 나도 다니지 뭐 해서 이제 그때 화목만 그렇게 수영을 다녔었는데 저는 구민체육센터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초급반에서부터 중급반까지 뭐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이제 고급반 가면 진짜 힘들어요. 남동생이 고급반인데 이제 오리발 끼고 진짜 끊임없이 뺑뺑이 시켜요. 막 자유형 10바퀴 막 평형 10바퀴 막 배영 10바퀴 진짜 계속 빠르게 시키니까 진짜 힘든데 이제 초보반이랑 제가 있었던 그런 그 반은 되게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운동이 별로 안 되는 느낌? 근데 다만 이제 땀이 안 나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도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잖아요. 그 점 빼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영은 좀 내가 고급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운동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이 끝나고 나서 스피닝이랑 줌바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 운동의 만남이었죠. 줌바가 솔직히 춤추는 거거든요. 가서 1시간 내내 춤추는 거고 에어로빅과는 다르게 체중이랑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 이렇게 실려 있다는 점? 쭉쭉 피는 게 에어로빅이라면 줌바 같은 경우에 살짝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나중에 아는 안무가 많아질수록 진짜 운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줌바, 스피닝보다 줌바가 더 힘든 정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줌바가. 아무튼 운동이 진짜 힘든 만큼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노래 나오면 또 막 신나서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내가 좀 노래 좋아하고 흥이 많다. 그런데 이제 막 흥을 풀 곳이 없다. 라든지 약간 그런 마인드? 특히 저는 되게 쑥스러워 해가지고 막 남들이 쳐다보는 데서 무슨 운동 같은 걸 잘 못해요. 특히 땀도 진짜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로 막 땀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려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운동할 때는 웬만하면 누구를 잘 못 만나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는 어두컴컴하고 막 사이키 조명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돌아다니고 막 귓가에서 막 노래가 쿵쿵 막 이렇게 울리고 그걸 맞춰서 막 춤을 추면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세세한 동작들 하나하나 다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스피닝 같은 경우는 약간 율동은 아니고 뭔가 그렇다 춤은 아니지만 뭔가 안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또 선생님들이 센스있게 이제 안무를 짜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어느 순간에 물론 운동 중독처럼 막 진짜 운동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막 그런 시기도 있어요.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저는 성장 중이니까요. 아무튼 예전에는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잘 견디고 그러다 보면은 운동이 습관이 되고 운동하는 게 재밌어지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샤워하고 나서의 그 개운한 상태로 자는 그런 느낌과 이제 그런 재미가 들게 되면은 정말 이제 취미로 운동합니다. 뭐 정말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저희 식단 얘기인데요. 식단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히 정말로 다이어트 식단을 먹지 않았어요. 물론 먹었던 시절도 있긴 해요. 막 치아씨드에다가 막 그런 거 요플레 같은 거 넣어서
먹고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런 것도 먹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오래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되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 자체가 원래 뭐 지금 이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지만 여전히 먹는 것도 제 삶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여러 번 요요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먹으면 내가 살이 찐다는 정도를 이제 알아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2만 원,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2만 원 딱 들고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빵 다 쓸어가지고 와서 그거 한 끼 그걸 다 먹고 저녁 먹고 이제 간식 다 먹고 진짜 삼시세끼가 아니라 진짜 한 하루에 5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살이 쪘을 때는. 진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속도 이제 빵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또 느글거리니까 밥으로 또 먹어요. 밥에 막 김치 먹어요. 그러면 또 내려가요. 그러고 나면 또 단 게 땡겨요. 그럼 또 단 걸 먹고 또 느글거리니까 또 밥을 먹고 막 진짜 이런 악순환의 반복?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빵이 먹고 싶으면 뭐 빵을 먹자. 약간 이런 마인드?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고 조금만. 제가 뭐 운동한 양이 진짜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살이 좀 더디게 빠진 거는 솔직히 식단 조절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 폭식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제 폭식을 막고 제 평생 그 식습관을 바꾼다는 마인드로 되게 조금씩 변했어요. 5개 먹을 걸 뭐 3개로 줄이고 3개 먹는 걸 1개로 줄이고 1개 먹는 걸 반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갔고요. 빵 이런 거 안 먹고 과자 안 먹으려고 혼자 볶음밥 해 먹고 막 진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해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딱히 식단 조절을 엄청 크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딱 3가지는 지켰어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2끼만 먹기. 생활이 불규칙 학교 다니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못 챙겨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적게 먹을 때 1끼, 많이 먹을 때 막 3끼 이렇게 다 챙겨 먹는데 살이 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1끼에서 2끼만 먹어요. 그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밥만 먹기.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내가 다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천천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냥 사실 만족스럽진 않고 억지로 그냥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약간 딱 이 정도? 한 반 정도 먹으면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두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거나 뭐 친구들이 하거나 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대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건 완전히 내 정신을 넣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먹고 싶지만 가서 먹지만 조금만. 남동생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 이제 좀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상대적으로 밥을 좀 천천히 먹으니까 뭔가 내가 한 젓가락 먹는 동안 그 사람들은 3젓가락 먹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막 뭔가 먹으려고 할 때 양이 이미 다 사라져 있으니까 난 적게 먹고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뭔가 그냥 실생활 속에서 제 양을 점점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식습관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피자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한 번 정도만 먹고 나머지 2번은 밥을 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초밥을 먹는다든지 뭔가 좀 더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습관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정말 노력을 하면은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식탐 많은 연예인들이 살을 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나랑 똑같이 식탐이 많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을 잘 빼는데 왜 나는 못 빼지? 약간 이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너무 의욕만 가지고 앞서 나가기보다는 지금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식단 조절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살이 너무 안 빠져서 운동으로 빼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뭐 살을 빼더라도 되게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아이유 같은 마름
그런 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제 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볼륨감이니까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더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제 다이어트였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하면은 진짜 힘들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정말로 힘들고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뭔지, 내 몸에 진짜로 필요한 근력 운동이 뭔지, 뭐 이런 것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거는 너무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러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켜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